안녕하세요. 친절과학쌤 현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2학기 때는 현민쌤이랑 같이 생명과학 파트를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책 146쪽을 펴면 되겠고요. 2학기가 이렇게 온라인을 했다가 등교했다가 또다시 온라인을 했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격주로 온라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바짝 집중해서 따라와야 한다는 점 또 잔소리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46쪽이고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이라는 단원의 첫 번째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파트를 수업을 해볼 겁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뭐예요? 세포죠. 네, 오늘은 그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146, 147 두 페이지만 할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아요. 뭐가 많냐? 여러분들이 쓸 게 많아요. 미안해요. 늘 말했지만 우리 책이 상당히 빈약해요. 문제집이 있다면 문제집을 꼭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없다면 문제집을 따로 보지 않는다면 이번 수업 시간에 이 PPT에 나온 내용들을 좀 잘 필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146쪽 위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자, 세포는 수도사가 살던 작은 방을 뜻하는 셀라에서 나온 단어야. 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코르크가 작은 상자 모양의 집합체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자, 수도사가 살던 작은 방 셀라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거에 비유해서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세포 이름을 붙인 사람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도대체 이 세포는 어떻게 생명활동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모르지.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일단 답을 보자면 세포막을 경계로, 자, 어딜 경계로?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드나든다. 세포막, 중학교 때 배웠어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이 막을 경계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질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도 얻고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도 합성한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수업 내용은 이 안에 그 세포를 구성하는 구성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거지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가서 자,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체는 물, 공기, 빛 등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데 우리 그동안 1학기 때는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죠. 지구 시스템의 뭐 각권, 기권, 외권, 수권 뭐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이에요. 생명 시스템. 생명계라고 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세포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세포라는 건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다. 가장 작은 단위이다. 물론 세포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뭐 핵도 있고 DNA도 있죠. 그 밖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관 말고 그냥 단위라고 한다면 세포가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하는데, 자,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단세포 생물. 이런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세포가 달랑 하나야. 그런데 대부분의 세포들은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은 대부분의 생물들은 다세포 생물이고 이 다세포 생물은 세포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된다. 여러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가 하는 일이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된다. 넘어가서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146쪽에 보면은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먼저 세포, 아까 말했듯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아까는 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자,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 세포가 딱 있죠.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된대요? 조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생명체가 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생물권 나오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지구 시스템까지 나오는데 우리 일단 세포, 조직, 기관, 생명체 여기까지 알면 되고요. 이 생명체는 보통은 개체라고 표현을 해요. 책이나 문제집에서 이렇게 개체로 많이 나올 거야.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글 다시 볼게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조직이라는 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하는 일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있는, 하는 일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있는 걸 조직이라고 해요. 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등이 있다. 이 내용은 책에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예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다음은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거.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기관. 기관에는 위, 심장, 간, 폐 등등등이 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자, 다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라는 건 뭐 심장, 간, 폐, 위 뭐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뭐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자, 여러 기관이 모여서 독립된 구조의 기능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는 생명체, 생명체를 만든다.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리고 넘어가서, 자, 이 내용은 책에 없는데요. 일단 세포를 공부를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세포의 종류라고 해서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원핵세포, 진핵세포로 나눕니다. 자, 원핵세포의 원자는 약간 뭐 원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시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 진핵세포는 뭐 진화된 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거는 더 원시적인 거고 이거는 진화가 많이 된 거고요. 그래서 원핵세포는 세균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진핵세포는 동물과 식물에게서 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 얘죠. 엄청나게 작은 애들은 원핵세포가 많고요. 자, 원핵세포가 뭐냐? 핵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 없어요. 없고 DNA가 세포질에 퍼져 있다. 자,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있다는 건데, 그림으로 그리자면, 자, 이게 원핵세포라고 해봐. 자, 원핵세포에 DNA가 세포질에 퍼져 있다.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뭐가 다르냐? 자, 진핵세포는 뭐냐면, 진핵세포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유전물질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DNA가 어디에 모여 있어요? 핵에 모여 있죠. 그쵸? 이게 핵이죠. 그리고 핵, 세포질, 세포막 적혀 있는데, 얘는 이런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거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즉 뭐 여기에 뭐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막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진핵세포는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립되어 있는데, 원핵세포는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쵸?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뚜렷한 핵, 뭐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고요. 여기도 기타 소기관들 역시 무슨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배울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소기관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진핵세포예요. 그래서 이 진핵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핵세포 아까 종류가 뭐 동물, 식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좀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뚜렷한 핵. 자, 뚜렷한 핵이라는 건 핵막이 있다는 거야. 아까 보면은 뭐 세포 속에 핵이 있다고 했죠.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거고, 핵막이 있죠.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아, 얘가 핵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런 뚜렷한 핵이 있다는 거고요.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 가운데가 핵이라면 이 세포 가장 바깥쪽, 여기는 세포막, 그리고 나머지 비어있는 이 공간은 세포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공통점이 있다면 뚜렷한 핵, 세포질, 세포막이 되겠고요. 자, 또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에는, 자, 세포질 여기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넓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골지체 등등등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다. 세포 소기관이 있다. 뭐 여기에 있는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리보솜 말고 핵 역시 세포 소기관인데, 이 세포질에도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 소기관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이제 147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돼요. 147쪽에 있는 그림인데, 자, 동물세포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식물세포가 있네요.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여기, 엽록체, 세포벽. 이건 지금 식물세포에만 이렇게 끄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차이점이겠지? 나머지는 공통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핵이에요, 핵. 아까 말했듯이 가장 큰 공통점은 핵과 세포막, 세포질인데, 먼저 핵을 보자면, 이 핵은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죠. 유전물질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식물세포에도 있고요. 세포막은 뭐냐면 이 가장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을 세포막이라고 한다. 세포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포 모양을 이렇게 유지해 주는 거지. 그리고 세포질은 나머지 공간을 모두 세포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세포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더 있다고 했고요. 이 소기관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미토콘드리아. 자, 여기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리보솜이라고 있죠. 리보솜. 여기 점점점점 찍혀있는 얘네들이에요. 짙은 보라색, 남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점점점 찍혀있는데 이게 리보솜이고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지금 말하는 건 뒤에서 더 자세히 말을 할 거니까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있어요. 어디에 붙어있어요? 이 삐뚤삐뚤 아니고 뭐라고 할까? 꾸불꾸불한 무슨 막 같은 데 있죠? 자, 소포체라는 곳에 붙어있네요. 소포체. 혹시 식물세포에도 있고요. 그리고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추가를 할게요. 자, 이거예요. 위에 있는 갈색으로 그려져 있는 꾸불꾸불한 얘네들, 골지체라고 하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책에 딱히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지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 물주머니 같이 생긴 거, 이거 액포예요. 액포. 꼭 적어 놓으세요. 꼭 적어 놓고요.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 수 있는 건 골지체라는 건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모두 다 있고, 액포는 어때요?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핵, 세포막, 세포질.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일단 세 가지 구성 요소. 핵, 세포막, 세포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핵부터 보자. 핵은 여기 가운데 있다고 했죠. 동그란 모양으로 있는데, 자, 핵의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DNA가 있고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사람으로 치면 뇌라고 보면 되는 거죠. DNA가 있고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세포막. 세포막은 아까 바깥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쵸? 바깥쪽을 둘러싸는 막. 세포를 둘러싼 얇은 막인데 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하는 일은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요. 세포 안팎의 물질을 출입 조절한다 적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148, 149에 있는 내용이고요. 물질 출입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런 세포막에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출입을 조절하고 그런 것이 세포막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질. 핵과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 자, 이 모든 부분이 다 세포질이고요. 자, 여기에는 영양분도 있고 노폐물도 있고 세포 소기관도 있다 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세포질에 있는 나머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자, 리보솜은 아까 여기 말했던 점점점점점점점 찍어있는 얘네들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점점점점점점점점 찍혀있는 얘네들이야. 이 리보솜. 자, 리보솜은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적혀있는데, 자, 핵에 있는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 핵에 있는 DNA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얘네가 주로 하는 일은 이거 단백질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백질. 자, 여기 점점점점 찍혀있는 얘네들이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 합성되는 장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리보솜이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얘네들이 어디 붙어 있어요? 자, 여기 막 꾸불꾸불 있는 이 소포체라는 곳에 붙어 있죠. 소포체. 자,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다.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보자면, 여기 핵이 있고요. 핵. 핵이야. 그리고 세포막. 막이 있다면, 자, 핵 바깥쪽에 막 꾸불꾸불 뭐가 있어. 자, 이게 뭐다? 소포체예요, 소포체. 근데 여기 소포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들 소포 많이 들어봤나요? 소포? 지금은 다 택배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택배. 근데 예전에는 우체국에서 뭐 보내면 소포 보낸다, 소포가 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뭐 작은 포장, 박스, 뭔가를 포장한다, 포장해서 소포를 보내는 거죠. 운반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리보솜이 있잖아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소포체, 리보솜들이 소포체에 붙어 있거든. 단백질을 만들고 나면 여기서 소포체에서 얘네들을 막으로 쌓여야 돼. 포장을 하는 거지. 포장을 해서 운반을 시켜줘요. 어딘가로 이동시켜줘요. 말 그대로 소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면 이거를 막으로 싸서 다른 곳으로 운반시켜주는 게 소포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로 운반을 시켜주느냐. 내가 여기 소포, 택배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막으로 싸서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한다. 그럼 어디로 운반을 하느냐? 자, 골지체로 운반을 해요. 골지체. 자,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골지체로 이동을 한다. 자, 골지체에서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또 복잡하죠?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적혀 있는데 아까 그렸던 이 그림에서 다시 보자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어떻게 하지? 자,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생긴 소포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골지체예요, 골지체.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들이 여기에 이렇게 와. 단백질들이 이렇게 오면 골지체에서 하는 일은 이 단백질을 밖에서 좀 더 잘 써먹을 수 있게 다른 형태로 좀 변해주는, 뭐 합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가공을 시켜주는 거지.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덧붙여가지고 좀 더 쓸모있는 단백질로 만든 다음에 이걸 밖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골지체가 하는 일은 뭐냐? 소포체로부터 단백질을 받아서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 밖에서 단백질을 써먹을 수 있도록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로만 알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자면, 자,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소포체는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시켜줘요. 골지체로 운반을 시켜주는 거죠. 골지체는 이렇게 받았던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골지였대요. 뭐 이탈리아 세포학자라고 하는데 골지여서 사람 이름이 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진짜 특이하죠. 자, 무튼 자, 여기까지 지금 세 가지 세포 소기관을 봤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는 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 핵. 자, 핵에서 이 DNA 유전 정보를 받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는 단백질을 만들고 보내고 단백질에 대한 그 정보를 주고
만들고 운반하고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네 가지 세포 소기관이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나머지 볼게요. 자, 세포가 뭔가를 뭐 만들고 내보내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치? 배터리가 없는데 이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다. 자,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를 미토콘드리아가 은근히 이게 중학교 때는 그 단답형으로 시험을 내면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철자를 좀 틀려요. 미코톤드리아, 뭐 미토콘도리아 이 조금씩 다른데 틀리는데 이거 반드시 이 그대로 외워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은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요. 자, 세포호흡.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생산한다. 자, 세포호흡이라는 건, 자, 세포 내에 있는, 세포 내에서 그 포도당 있죠? 포도당. 자, 포도당을 분해를 하는 게 세포호흡인데,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은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라는 걸 생산한다. 근데 ATP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은 정말 작게 적어놨어요. 생명체를 가동시키는 화학에너지. 작게 쓴 이유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ATP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요. 포도당을 분해를 시키는 건데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ATP를 생산한다. 근데 이 ATP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물 안에서 생물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화학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데 이거를 생산해낸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세 개 볼게요. 이거 세 개는 특징이 뭘까? 엽록체, 세포벽, 액포. 자, 얘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엽록체 여기 있고요.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쪽에 한 번 더 있는 거지. 자, 세포막이 안쪽에 있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세포벽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물주머니 이거를 액포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씩 한번 더 보자면, 자, 엽록체라는 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알겠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세포벽은 생물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다. 세포막 바깥이에요. 세포벽이 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세포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만약에 우리 사람의 동물들 세포에도 이렇게 세포벽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움직이기는 힘들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는 바깥쪽에 세포벽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포라는 건 별거 없어요. 여기 뭐 물주머니에요. 물이나 노폐물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식물일수록 물주머니가 좀 더 큰 뭐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요. 세포 구성송이라고 뭐 가져왔는데 이거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총 10개가 있었어요. 핵, 세포막, 세포질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공통적으로 있는 구성 요소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세포질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소기관이 더 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게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였는데 얘네들은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개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양쪽에 다 있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미토콘드리아고, 마지막 엽록체, 세포벽,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가지 알아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포 구성송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상당히 오글거려요. 오글거리는 세포 구성송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물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포 공장으로 고고! 세포 가운데 둥그러내 세포 공장의 중앙 공den소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유전 물질 갖고 있어. 세포
고생했어요 듣느라고. 방금 영상에는 되게 없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뭐가 없었냐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가 없었죠. 뭐 단백질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어쨌든 한번 가사를 좀 보면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면 됐고요. 오글오글 거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책 147쪽에 밑에 그 표가 있어요. 그 세포를 도시와 비교할 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비유를 해서 알아보자. 왜냐하면 비유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핵, 세포막 정도만 있네요. 여기다가 몇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자, 리보솜, 소포체 이렇게 두 개를 더 추가를 할게요. 이제는 우리 알고 있죠. 리보솜, 소포체 뭐랑 관련되어 있다? 단백질이랑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엽록체는 숲과 생태공원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숲과 생태공원. 그 이유는 뭘까요? 엽록체가 뭐 하는 거지? 광합성하죠. 그래서 그러겠죠?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도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숲과 생태공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적어볼까? 자,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다. 왜? 자, 발전소라는 건 전기 에너지 만드는 곳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핵은 시청에 비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 도시 주민과 생활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처음에 우리 배울 때 핵은 DNA를 가지고 있고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했어요. 그래서 도시 주민과 생활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시청이기 때문에 핵을 시청에 비유할 수 있다. 자, 다음 세포막이라는 건 톨게이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세포막이라고 하면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망이 그냥 막혀 있는 게 아니야. 뭔가 출입이 되죠. 물질을 출입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톨게이트로 비유한 건데 도시와 도시 경계에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조절한다.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게 세포막이기 때문에 톨게이트에 비유해 봤고요. 다음은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제품 생산 공장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요? 단백질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공장에 비유할 수 있다.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소포체는 도로에 비유할 수가 있겠네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운반시켜주는 게 소포체죠. 즉, 실생활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운반하는 게 소포체니까. 수송하는 곳, 도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뭐 시험에다가 세포막 적어야 되는데 톨게이트 적으면 틀려. 다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다면 이제 거의 다 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다만 이제 문제집에는 좀 나오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 할까봐 적어놓은 거고요. 시험에도 안 낼 거고요. 다만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동물체와 식물체의 구성 단계가 조금 다르다. 뭐 얘네들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대로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동물체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걸 만들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봤었는데 이 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뭐 심장, 간, 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기관계는 뭐냐? 얘네들이 모여서 소화계, 호흡계, 뭐 순환계 이런 무슨 계 많이 들어봤죠. 자, 이거를 기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식물체의 구성 단계를 따로 적어놓은 이유는 식물체는 좀 달라요. 자, 얘네들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걸 이룬다고 적혀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만든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관이라는 건 꽃 줄기 같은 건데 조직계는 뭐냐? 조직계라는 건 관다발, 조직계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하나의 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동물체의 경우에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모여서 개체라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생명체는 무엇을 기본 단위로 한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너무 쉽네요. 세포죠. 생명체의 기본 단위 세포라고 했었고요. 자, 다음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뭐가 있어요? 엽록체, 세포벽, 그리고 액포까지 적어도 되겠죠? 자, 엽록체, 세포벽, 액포 등이 있다. 자,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뭐 많지는 않았어요. 딱 2페이지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적혀있듯이 148쪽 세포막과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내용은 아마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